네, 물론 월봉상은 여전히 거래소 시장은 음봉이지만 그래도 오늘 월 말을 또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기분은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 올라서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장기적인 박스권 상단이죠. 550선을 넘어서 555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양상입니다. 4월을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면서 또 준비를 해봐야 하는지 먼저 오늘 시장, 양대 시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골드 목동지점의 구윤기 연구원,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변수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거래소 시장이 2,000선에 다시금 올라서는 양상인데요. 거래소 시장 오늘장 특징 어떤 걸로 꼽고 계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 2,000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다시 또 박스권 매매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감은 조금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그 키프로스 이슈와 함께 이탈리아 전국 불안 등 유로존의 리스크가 상존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 증시에 따른 영향으로 상승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특징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수급적으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에서 두 시장 모두에서 매수세로 다시 돌아왔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그동안 지속적인 상승을 했는데 국내 증시만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책적인 그런 이슈 때문이었는데요. 어제 그 정부 정책이 첫 번째로 발표가 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 각광받고 있는 업종들의 오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 대표적으로 건설업종과 은행업종,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 기대된다는 그런 기대감에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수 관련 업종도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을 하향치 조정에 따른 그 경기 부양 의지가 확고해졌다는 그런 뜻에서 내수 업종도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 지수 잠시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크게 상승했는데요. 의료정밀 업종은 테마주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권업종이 이제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증권업종이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섬유, 의복, 음식료 업종 등 흔히 말하는 이제 중소형 업종들이 오늘도 역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나 이제 곡물 가격 하락에 따른 그런 영향으로 음식료 업종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농심, 대상, 오뚜기 등이 지금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금융업종과 건설업종, 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따라서 오늘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분양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올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상승세 언제까지 이어질지 다음 주 초에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봐야 할 텐데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오늘 견조했습니다. 555선까지 올라줬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코스닥 시장 2포인트 올라서 55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그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키프로스 사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글로벌 증시의 소식과 함께 거래소 시장의 상승과 함께 중소형주 시장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오늘 그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장 초반, 장 중반까지도 동반 양 매도세를 보였었는데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결국 코스닥 시장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 매수를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월봉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닥 시장의 가장 강력한 저항선 한 543 정도의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근 4년 만에 그것을 돌파되고 월봉이 오늘 3월이 끝났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도 이제 중소형주 시장의 스타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 안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수급들도 기간 중에서는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이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줬다는 점 수급적인 측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코스닥 시장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상승했던 종목들, 특히나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약업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이전과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그냥 어떤 꿈이라던가 거품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적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간이 한 119억 원, 외국인이 4억 정도의 규모를 같이 동반 순매수하는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줬었고 대부분
때문에 그 업종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작년부터 큰 시세를 내었었던 스마트폰 케이스 업체들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이후로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케이스를 직접 생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올라왔었던 모베이스나 인탑스 같은 종목들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월봉으로 양봉을 또 코스닥 시장은 기록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월봉상으로 코스닥 시장은 3개월 연속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장기적으로 거의 4년 동안 갇혀있는 450에서 550 박스권을 시원하게 상향 돌파를 하면서 4월에는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망을 해보겠고요. 일단 수급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말씀을 앞서서 해주신 것처럼 오늘 또 강하게 양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는 특징이 있는데 자세하게 수급 전해주시죠. 네, 수급 현황 잠시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계되는 바로는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1,300, 200억 가까이 이렇게 지금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기관 또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이라면 이제 투신권에서도 오늘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인데 바로 이러한 그 수급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인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금은 지수 방어 차원에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투신권에서도 일정 부분 매수가 가담이 된다면 시장은 굉장히 수급적인 요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오늘 매수한 업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보신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고 대형주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순매수한 업종이 이제 제조업종, 전기전자 업종, 코스피 중형주와 서비스 업종을 이렇게 지금 집중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일정 부분 지금 많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그동안의 외국인의 매도 자체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다는 점에서 조금은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또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그동안 그리스 위기라든지 그리고 그 전에 유럽 위기, 유럽 재정 위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매도를 했었던 그 강도의 상황인데요. 오늘 일정 부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둔화될 여지를 남겨뒀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잠시 후에 또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고요. 코스닥도 양 매도가 나오나 싶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양 매수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적인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코스닥 시장 당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56억, 기관은 51억을 순매수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시 기점으로 해서부터 강력한 매수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왔던 수급 주체가 예전에 과거에는 코스닥 시장이라고 하면 개인들만 매매를 하고 서로 사고 파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기관 중에서는 특히나 연기금이 주도 수급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코스닥 시장의 수급은 좀 개선이 된 부분이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당일도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관은 51억을 순매수했습니다만은 외국인은 기금은 194억 원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의 주요 수급으로 작용을 했고요. 한 주간 동안 수급 기준으로 본다면 외국인은 한 379억 원 정도, 기관은 34억 원 정도를 같이 순매수를 했는데 그중에서 기금 같은 경우는 290억 원대 규모의 큰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갑자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는 날도 나오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추세적으로 본다면 의미 있는 순매도세는 아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연기금과 외국인을 기반으로 한 수급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이 수급적인 특징으로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그렇다면 연기금과 외국인이 어느 종목을 매수하고 있고 어느 종목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여전히 제약업종 그리고 당일 같은 경우는 오락문화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업종들 대부분의 차바이오는 비롯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오락문화 업종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나 그 게임주 같은 부분들에서 큰 시세를 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특징 쭉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거래소의 수급 특징도 알아봤는데 정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이 외국인의 이러한 오늘 순매수로 전환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 여부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순매수 기조를 또 바꿔가면서 이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그동안에 매도 강도가 그만큼 많이 셌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의 신호가 나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산존하고 있는 뭐 전형적인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관련된 리스크가 일정 부분 또다시 시장을 짓누를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존 위기도 어느 정도 유로존 관련된 그런 재정 이슈 또한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이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서 뭐 2200포인트를 갈 것이다라고는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정 부분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은 완화됐다는 점에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관심 있는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소형 업종 관련된 뭐 제약, 의약, 제약업종과 관련된 그런 부분과 의약, 그리고 이제 섬유의복, 이런 약간 중소형 업종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자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강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일 텐데 코스닥 시장은 4월 전망 어떻게 하세요? 코스닥 시장이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3월 월봉을 충분히 양봉으로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4년 동안 이어졌던 그런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다는 점은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하게 해준 주체가 연기금과 외국인이라는 점은 더욱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아무리 좋은 시장이라도 분명히 손실이 나는 종목도 있고 빠지는 종목들도 있게 마련인데요. 아까 전에 언급해드렸던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매매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하게 시장을 따라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골드 목동지점의 고윤기 연구원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변수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